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좌파 폭동에 맞서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박기환 대표님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여러분들 고생시켰다. 또 고생시키고 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장우 대전시당 위원장 또 송하영 우리 세종시당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 나라 곳곳에 각 분야마다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가장 빨리 선진국 나라가 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선진국에서 또다시 가장 빈국으로 떠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요즘 단점을 보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선거법 개정 시도 그리고 공수처법 이 두 가지는 선거법은 위선 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겠다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은 옛날 독일의 게슈타포, 북한의 보위부 이러한 기관을 만들어서 자기들 독재로 가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겠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철저히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들의 각오고 우리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이 공수처법 그리고 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총선이 치러진다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150석이 넘고 또 200석이 넘는다면은 150석이 넘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고 200석이 넘으면은 개헌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딥니까? 북한과 비슷한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는다고 소리만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부터 처절한 반성 속에서 뼈를 깎는 그런 각오 속에서 국민들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 황교안 대표님 와 계시지만은 우리 당 그리고 원내 전략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뼈를 깎는
하시고 지금 당을 이끌어가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대표님 여기 와 계시지만 저는 우리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핵심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김태흠의 정치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내놓겠습니다. 제가 기반이 좋은 영남에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데에서 상선하신 분들은 수도권에 어려운 지역 나오시든가 아니면은 후배들한테 물려주면서 인적 쇄신의 그런 물꼬를 터주시사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적어도 3선 정도 하면은 전국구 인물이 되고 존재감이 있어서 어디다 내놔도 회생하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의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처절한 몸부림, 처절한 그런 각오와 그 속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2번 떨어지면서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진정성이다.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할 때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충청도는 나라가 어려울 때 몸을 던진 의사 열사들이 많은 그러한 충전의 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배들의 그런 얼과 뜻을 이어받아서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매진합시다, 여러분.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뭐 한 10분 15분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짧게 한 5분 내로 말씀 마치고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하지 않고 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온 70년 공든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4.15의 대회전은 이건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체제 선택의 선거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는 이미 황교안 대표께서 며칠 전에 답을 내놓으셨어요. 10월 3일, 10월 9일 1000만 인파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에 모였을 때 그 이전의 자유한국당과 그 이후의 자유한국당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황교안 대표께서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제시한 대법이 바로 혁신과 통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 혁신과 통합, 쇄신과 변화라는 이 화두,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국민들이 우리에게 묻는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님을 정점으로 해서 쇄신과 변화, 혁신과 통합이라는 국민들의 물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여러분
황교안 대표님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저는 황교안 대표님의 장점은 영어로 얘기하면 brand new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의도의 신문지상 정치면에 거론되는 여야를 통틀어서 제일 새로운 정치인이 바로 황교안 대표입니다, 여러분. 외유 내강의 결단력 있는 정치인, 그리고 이곳 세종에는 특별히 인연이 있는 대표님이세요. 여기 세종시 주민들 많이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표님 세종시랑도 인연이 좀 있으시죠? 2년 이상 이곳 주민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충청권에 이미 거주를 하셨던 우리 충청권과는 각별한 그 인연이 있는 그런 대표님이십니다. 그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공수처를 반대하는지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개혁에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개혁에 반대할 정당은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이 현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이에요. 이 사람들 검찰개혁의 핵심이 이게 왜 이러냐?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할게요.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뭐예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 잘 못합니까? 대통령 2분이 구속수사했어요. 대법원장이 구속됐어요. 국정원장 3명이 쪼르르 구속됐어요. 장관들이 구속됐어요. 그 이상 고위공직자 있어요?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눈치 안 보고 잘하고 있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럼. 윤석열 검찰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공주예요, 공주. 그 사람은 서울서 자랐지만 아버지 고향이 공주 탄천면이래요. 역시 충청도 출신이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그렇죠? 이게 검찰 개혁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처럼 검찰이 정치 권력의 시녀가 돼서 함부로 하거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런 걸 개선해주고 개혁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검찰이 자체적으로도 그런 개혁안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 골자는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이걸 좀 분리하자라는 것이 요체인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수처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위에 더 막강한 검찰을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까?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신문에 안 나온 이야기를 한마디만 하고 내려갈게요. 왜 문재인 정권은 임기 후반기 접어들어서 이 공수처에 목을 맬까요? 초조한 겁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임기 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까? 자기 주변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자기의 안전판으로 지켜줄 자기 친위 세력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수처는 또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이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그 순수한 검찰개혁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황교안 대표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다짐하고 오늘 합시다. 내년 4.15 선거에 우리의 운명, 당의 운명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저 정진석, 여기 공주부여 청양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저 정진석 국회의원 한두 번 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저 한 번 더 찍어주고 말게 문제가 아니라 70년 공든탑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나라를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양홍기입니다. 오늘 정 의원님께서 신문에 안 나오는 말 몇 마디를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1시간 강의하려고 며칠을 준비했는데 이걸 다 하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은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의 1로 줄여서 5분 내로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게 사실 패스트트랙 3법, 여러분들 패스트트랙 전국이 지금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조국 정국 때문에 패스트트랙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패스트트랙 3법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로 하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정진석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공수처법 이거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해서 깨끗한 사회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법부 장악의 저들이 음모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만 법안 신속 처리예요.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하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 법에 우리 패스트트랙 4법을 올려놨어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만 실제로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을 저들은 왜 패스트트랙에 태웠을까요? 우리는 왜 막으려고 이렇게 길바닥에서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까? 저희들 국회에서 불법 사고임, 그리고 의회 내에서 우리 의원님들 몸으로 저지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 5월, 6월에 우리 대표님 모시고 광화문 광장에서 엄청나게 우리 가열찬 투쟁을 했었죠? 이 투쟁 왜 했을까요? 이 패스트트랙 3법을 저들은 좌파 독재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진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막 별걸 다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거 설명하다 보면 1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지역구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한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자, 지역구 의석을 100석을 넣고 정당 득표율 40%를 얻게 되면, 실제로는 우리 국회의원 정수가 300석을 기준으로 하면 120석을 얻어야 되는데 이 120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100석을 얻었다면 20석을 보태주는 겁니다. 그래서 75석을 합쳐서 이렇게 전부 다 비례대표를 지역구 의석수하고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서 저렇게 20석씩 주는 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정수를 오버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50%만 연동시켜요. 12석을 줘야 되는데 저렇게 20석을 줘야 되는데 2분의 1, 50%만 연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8석을 준 다음에 37석이 남게 되는데, 그건 또 이렇게 또 37석을 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14, 12, 5, 2, 1, 1, 2, 1. 뭐 계산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선거법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법률을 보면 또 이렇게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또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서울에 정당 득표율이 한 90% 나오면 여기에 있는 비례대표를 서울로 가져갑니다. 어떤 지역은 비례대표가 없고 어떤 지역은 비례대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버렸네요. 빨리 끝내자. 늘리는 법 이렇게 하세요. 예. 지금 이 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것만 설명하면 쉽게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심상정이 속해 있는 당이 무슨 당이다? 정의당에 국회의원 수 몇 명 있습니까?
6명이죠? 그런데 지금 정의당의 지역구 의원은 몇 명이다? 1명이죠? 1명은 돌아가셨죠? 지역구 2명이 내 정당 득표율이 10%면 300의 10%인 30명. 그래서 28명을 비례대표를 주려고 노력하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럼 결국은 이 법은 어느 당을 위한 법입니까? 정의당을 위한 법이죠? 아까 50% 연동이기 때문에 30초까지는 안 갑니다만 20몇석까지 갑니다. 자, 신상정 의원이 그토록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애쓰는 이유를 아시겠죠? 위성정당 그리고 연기한 합정당들이 합쳐져서 정권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정치는 달라지고 야합과 계략만 남죠. 그럼 우리도 위성정당 만들고 비례정당, 지역정당 만들어서 쟤들하고 똑같이 같이 싸우면 어떨까? 근데 우리 보수는 이런 계략을 꾸미고 야합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통으로 가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예, 제가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지금 이 선거법 개정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선거 하나 나가다 선거 이기도 표에서 진다. 그겁니다. 개헌선까지 쟤들이 의석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온몸으로 공수처법, 선거법,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막아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또 토요일 힘든 때 이렇게 많이들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학생 같지 않고요. 요새는 제가 어디 가서 내가 40대라고 그래도 믿어요. 여러분도 저 닮고 싶으면 삭발하십시오.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이거 삭발 한 번 하라는 거 어때요? 또 하래 또.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소중한 나라죠. 뭐 그냥 잘 살던 나라가 잘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어려웠던 나라 아닙니까? 통계가 잡힌 것이 54년 이렇게 보면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54불이었을 때가 있어요. 54불이면 1년에 얼마일까요? 한 6만원 되죠? 지금 돈으로 말하면 6만원 가지고 얼마를 살았다고요? 1년을 6만원 가지고 산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도 못 사가고 굶고 물 마시면서 배를 채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 나라에 제가 자라나서 자라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33,000불 정도 되죠. 뭐 그때에 비하면 말할 수 없게 성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죠. 세계가 두려워하는 그런 민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400년, 500년 동안 우리 서구는 그런 긴 시간 동안에 만들었는데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루었어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변화를 외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 만듭니까?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그것을 이루어감으로써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번영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뭐 20대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20대는 우리 번영이 상당히 진척된 뒤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뭐 내가 하여튼. 그런 20대는 우리나라의 번영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특히 좌파가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해왔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룬 정말 위대한 선구자들이요 또 역군들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좋아졌습니까? 마음 편안하십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에 빠졌어요. 안보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의 눈치만 보고 북한은 해코도 있는데 우리는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해달라는 부탁이 나고 다니고 있으니 이 안보가 도대체 정상적으로 지켜지겠습니까? 대통령이 다니면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 당부하고 당무해도 모자랄 텐데 북한 도와주고 북한 변호해주고 북한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그래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2년 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2년 반 전에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 해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나아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지금 같은 때가 없었어요. 지금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질 않아요. 이 정부 들어서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뭐 잘 살아보자 하는 말 들어본 일이 없어요. 퍼준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잘 살아보겠다, 우리 경제를 올려보겠다,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북한의 핵위협 두렵지 않은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러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북한의 대변인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딱 절반 반환점입니다. 2년 반 되었습니다. 그 2년 반을 돌아보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정말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한 구석에는 막 그렇게 되면 그래도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쇼를 봤습니다.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같이 커피잔 들고 정원에 막 들면서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고 국민들 박수 쳤어요. 또 끌어안고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지긋지긋하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도 좀 잘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바라고 있었는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점점 이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권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아주 결정적인 것이 바로 조국 때문입니다. 그럴까? 아닐까? 아니겠지? 설마?
이랬었는데 조국을 보니까 정말 이 정부의 위선의 민낯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뻔뻔함 그 자체를 보지 않았습니까? 생기기는 번지르르한데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가 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청문회 뭐하러 하냐, 하지 마라. 우리 당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청문회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집어치워라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청문회를 하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청문회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따라 가지고 조국이 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청문회 끝난 다음에 하루하루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청문회에서 조국이 한 말,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청문회에서 조국이 이런 말 한 것들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또 변명을 했겠죠. 딴소리 했겠죠. 뭐 별별 헛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 다 보는 앞에서 청문회 사이가 다 한 말도 있단 말이죠. 나는 모른다, 나는 안 했다, 나는 관여 안 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까지 들렸어요. 조국은 도대체 자기 딸이 누군지는 아나? 그런데 그 뒤에 하나하나 나온 것들이 정말 하나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차근차근 밝혀지면서 조국, 결국 여러분들의 힘으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끌어가고 있는 정부인가, 그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달에 그런 분노들이 모여가지고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광화문의 광장을 100만, 300만 시민들이 모여서 이 정부를 규탄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10월 국민항쟁이에요. 10월 달에 광화문에 가서 이 항쟁에 동참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안 가셨던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이 정부가 나라를 망가뜨렸으면 여러분처럼 연세 많은 분들이, 그리고 도대체 집회라는 거는 안 해보셨던 분들이 해볼 텐데, 저도 집회해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분노했으면 정말 힘든 몸을 끌고 태극기 들고 짐 싸들고 광화문에 모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뜻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뜻이 모여서 조국을 물러나게 한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도 파탄에 이르고 안보도 불안하기 짝이 없게 됐고 외교도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하고 한미동맹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일본과는 뭐 관계가 거의 파탄지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국제사회도 대한민국 믿기 힘들다, 쥐소미아 파기하는 거 보면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2년 반은 이제 돌아가는 반환점이 아니라 이 모든 지금까지의 잘못들을 되돌리는,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광장에서 싸우면서 전국의 민생 투쟁을 하면서도 그런 투쟁 속에서도 계속 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 대안,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만들어 되살려낼 것인가. 그래서 몇 달 동안에, 한 5개월 동안의 고생들을 통해서 많은 의원들이, 경제학자들이, 현장에서 경제를 끌어가는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침부터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민부론입니다. 민이 부자가 되게 하는 경제이론. 처음에 민부론, 여러분 민부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하니까 그 말이 좀 어렵다. 근데 이 경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라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경제를 만들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최저임금 그래가지고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임금을, 최저임금을 확 올려가지고 이제는 최저임금도 주기 힘든 기업들이 많아진 이런 소상공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시죠? 그 소상공인들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데리고 있던 그런 근로자들은 다 내보내고 가족들 불러가지고 근거리 그렇게 연명하는, 완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졌어요. 언제 문을 닫아야 되느냐, 이 걱정만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실업자 생기고 뭐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 막 퍼주는 거예요. 그 세금 자기 이 정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죠? 엄청나게 퍼주고 있어요. 제가 장관 처음 됐을 때가 2013년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340조였어요. 340조. 그 내년에 이 정부가 예산 얼마나 책정한 겁니까? 513.5조, 뭐 얼마 있어요? 513조로 책정을 했어요. 불과 7년 사이에 170억이 늘었습니다. 170조가 늘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래도 SOC 사업, 도로 뚫고 뭐 짓고 이런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부는 SOC 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170조가 늘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퍼준 거예요. 그냥 생돈 준 거예요. 앞으로 남을 게 없어요. 다 써버렸는데. 우리는 지난 정권 때는 청년들에게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냥 생돈을 준 것이 아니에요. 바우처 쓸 수 있게 해줘가지고 어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 이 돈으로 주는 거예요. 훈련받는 비용도 그거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년 지원을 했어요. 같은 돈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 정부는 생돈을 주는 거예요. 50만 원 주면 뭐 건실한 청년들은 이거 가지고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겠죠. 공부하고 준비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막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청년들이 일할 의욕이 없어진 청년들이 많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반 만에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막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죠?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좌파 독재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좌파 독재 국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거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독재 정권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선 독재의 상징은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 우선 행정부는 다 장악했죠. 뭐 대통령이니까. 그 다음에 사법부를 장악했어요. 대법원장을 자기 뜻에 맞는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같은 진영에서 뽑았어요. 대법관들도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이 결국 이 정부의 방향을 쫓아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래도 판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바랬는데 실제로 판결 결정 나는 걸 보면 완전히 이 정부의 뜻대로 거의 85%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간혹 정의로운 판사가 있어가지고 이 정부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85%뭐 이건 계산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내 느낌으로 볼 때 그런 정도로 이 정권에 지배되는 이런 사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맨 처음에 어디가 점령됐다고요?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입법부 남았습니다. 지금 제1당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과반에 멀어요. 헌법 바꾸려고 하면 200석이 있어야 되는데 택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국회의원 정수, 소위 선거법 개정이에요.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우리 같은 반대당, 강한 야당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소정당, 아까 정의당이라고 하는 불의당, 저는 그 불의당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의석 몇 개 얻으려고 자기들의 뜻 그냥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야합했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당이나 불의당이나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군소정당들이 많아지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100석 얻고 아무리 용서봐야 문재인 대통령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과반도 안 되는데 3분의 1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꾸로 이 정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의당 꼬득이고 또 뭐 무슨 당 꼬득여서 과반 맞는 건 쉬워요. 지난번 패스트트랙 태울 때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 다 파니까 뭐 그냥 패스트트랙에 우리가 아무리 저지도 안 됐죠? 앞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를 장악하면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시도 그냥 놔도 되겠습니까? 막아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인 겁니다. 이런 삼권 분립 깨트려 가지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칼, 그게 바로 공수처법이에요. 검찰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관리된, 그래서 견제가 될 수 있는, 내부 견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변화와 혁신을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 검찰을 잘 혁신하고 바꾸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라는 걸 왜 만들까요? 검찰 외에 옥상옥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내 마음대로 수사를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검찰이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사건을. 조국 사건 만약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가져올 수 있어요. 또 이 정부에 대드는 사람, 판사든 검사든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정부에 대드는 사람 수사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그거 대통령 지시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구성원들이 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니까 또 아주 강고하게 판사나 검사처럼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이런 민변 출신 변호사 쫙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한마디 하면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수사할 겁니다. 또 뭐 한마디 대들면 금방 쫓아낼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부에 또는 이 정부의 그 측근들의 수사 비리를 찾아내면 그거 공수처 가져갈 거예요. 조국 수사 못하게 할 거예요. 이런 사회 만들어도 됩니까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야 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무너진 그런 나라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나라에 살게 놔두겠습니까? 일어나야지요. 막아내야지요. 싸워야지요. 같이 여러분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뭉치기만 하면 돼요. 분열해서 못 이긴 것이지 하나 되고 뭉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고 국민들과 함께하면 반드시 자유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싸움은 자유한국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좌파 독재로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이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대상정입니다. 여러분 소화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살리기 대하에 대승적 차원에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치면 이깁니다. 힘을 합하면 이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다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겨냅시다. 이 정부 심판합시다. 싸워 승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